일반적으로 퍼센트 농도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지금 퍼센트 농도는 말 그대로 질량과 관련된 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에서는 몇 몰이냐 이게 중요했었지. 근데 질량으로는 몇 몰이다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낼 수가 있었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쓰는 이유 일단 정의서부터 좀 볼 건데 자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농도는 이제 크게 질량 관련 농도와 입자 관련 농도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입자 관련 농도가 바로 퍼센트 농도라고 봐주면 돼요. 자, 그래서 100g 중에 녹아야 될 질량으로서 단위는 그냥 퍼센트라고 쓰는 거고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다. 그리고 그 비율을 100등분해서 표현한 게 바로 퍼센트 농도다. 그래서 100g 중에 10g 녹아 있으면은 100 곱하기 100분의 10해서 10%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주변에 영향을 안 받거든. 그리고 이제 퍼센트 농도가 같더라도 종류에 따라서 똑같이 10g이어도 몰수는 화학식량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겠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몰수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질량은 똑같다. 하지만 여기 녹아있는 입자수 다르다. 그래서 양적 관계 파악하기에 편해 불편해? 불편하다라는 거지. 자 일단 용어만 좀 간단히 여기 옆에 좀 보시면 용액이라는 거는 뭘 뜻해?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여있는 혼합물로서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지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용해라고 부르고 반대로 분리되어 나오는 걸 뭐라 불러? 석출이라고 불렀었어. 그래서 용해와 반대되는 말이 뭐다? 석출이다. 자, 그리고 이제 질량 관련 농도 이거 선생님이 좀 추가적으로 몇 개 너희 알려줄 거 나중에 좀 논술이나 이런 데 필요하니까 질량과 관련된 농도의 대표적인 게 방금 봤던 첫 번째 뭐다? 다들 이렇게 꿀먹을 벙어리야?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가 100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얘는 이제 100분율로서 표현을 하는 걸로 얘는 이제 100분율이니까 용액분의 용질에다가 뭐를 한 거다? 곱하기 100을 한 거다. 그래서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아이고 자꾸 이렇게 오타가 나냐. 용질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소수점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언제까지 100분율 쓰기엔 너무 0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일단 퍼밀이라는 게 나왔어. 이건 중등 과정에서 너희가 해수할 때 한번 본 적 있을 거야. 뭐야? 천분율이야. 똑같아 정의는 용액의 질량분의 왜냐면 질량 관련 이 정의 다 똑같아 앞에는 용질의 질량 다 똑같아 여기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비율이 1000분의가 되다 보니까 곱하기 1000을 해서 표현한 게 바로 천분율이다. 그래서 1kg당 몇 g 있냐라는 거 표현할 때 보통 많이 쓰겠지. 1000단위가 되니까. 그리고 더 소수점으로 갈 때가 뭐가 있냐면 너희가 혹시 이건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야. ppm 또는 ppb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part per million 또는 part per billion이라는 뜻이야. 즉 얘는 뭘 뜻하냐? 똑같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에다가 10의 6승 100만 밀리언을 곱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의미는 용액 다른 애들은 이제 용액 100g 중에 용액 1000g 중에였다면 얘는 용액 10의 6승 그램 속에 용질의 그램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원래 이 비율이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나왔겠지? 거기다 10의 6승을 곱했으니까 4ppm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즉 100만 그램 중에서 몇 그램 있냐 이런 거 묻는 거야. 매우 희박하지만 중요한 농도 뭐가 있냐? 중금속,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것들. ppb는 그보다 더 묽은 뭐겠어? 얘는 용액 몇 중이겠어? 빌리니까 10의 9승이겠지? ppt도 있어요. 트릴리언 12승 그램 속 용질의 그램.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 농도 표현할 때 쓰는 거다. 알겠어?
자, 근데 어쨌든 이거는 양이 몇 그램 있냐가 어쨌든 인체에 치명적이니까 그리고 몇 그램 있냐에 따라서 이 마신이 느끼는 게 달라지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 용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화학 반응이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지.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화학 반응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입자의 개수에 대한 정의가 필요했겠지. 그래서 입자수 관련 농도가 나오게 된 거야. 자, 일단 밑에 퍼센트 농도와 같은 두 용액에 포함된 입자수 한번 먼저 보시면 잠깐만. 자, 보시면 똑같이 포도당 수용액 100g짜리 10%가 있고요. 또 10%짜리 설탕 수용액 100g이 있어. 그럼 둘 다 용질은 몇 g이 있어요? 10g이 있겠지. 하지만 몰질량으로 나눠 본다면 포도당은 몇 몰 있어? 0.056몰이 있는 거고 설탕의 경우는 분자량 342로 나누면 0.029몰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농도더라도 안에 들어있는 뭐가 다르다? 입자의 개수가 다르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입자 관련 농도가 나온 게 바로 대표적인 게 몰농도라고 나온 거예요. 알겠지? 자, 몰농도의 정의 먼저 보시면 자, 용액 1리터에다 동그라미 쳐. 용질도 아니고 용매도 아니고 용액 그리고 그람이 아니고 부피라는 거. 그리고 그 부피의 기준이 몇 리터? 1리터. 밀리리터 안 돼요. 자,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으로서 단위는 라지엠 또는 몰 퍼 리터. 왜냐면 당연히 몰수를 리터로 나눈 거니까. 알겠니? 자, 그래서 정의는 용액의 부피분의 몰수로서 예제 보시면 수소나트륨 4g을 녹여서 100ml 만들었대. 우리 일단 몰수 먼저 찾는 게 화학 반응식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 4g 몇 몰이야? 화학식량 나와 있잖아. 화학식량 40이니까 그쪽에 보다 이쪽에 앉아도 잘 보일 거야. 빛 반사가 안 돼서. 자, 이 4g은 40분의 4 해주면은 0.1몰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주면 0.1리터가 되겠지. 따라서 몰농도는 0.1리터 분의 0.1몰이니까 1라지엠 또는 1몰 퍼 리터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질량 관련 농도가 있는데 몰수 관련 농도가 있는데 참 듣겠네. 몰수 관련 농도 또는 입자수 관련 농도. 여기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방금 했던 몰농도. 자, 몰농도는 기호도 라지엠이야. 몰농도를 표현하는 기호 자체도 라지엠, 단위도 라지엠으로 써도 괜찮아. 자, 얘는 정의가 뭐였어? 용액의 뭐분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다. 그래서 몰 퍼 리터라고 냈지. 근데 봐봐, 분모가 부피잖아.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어때요? 바뀌죠. 그러면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실험에서는 우리가 원래 처음에 그 부피로 맞춰줘야만 정확하게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어마어마한 단점이 있겠지. 일반적인 실험에서는 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일단 특징을 가봐. 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몰농도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몰농도 또한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옆에 차트리 왼쪽을 보시면 온도에 영향받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변하면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더라도 부피가 변한다. 따라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실험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뭐 포도당을 연소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포도당 연소시키는 것도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는 계속 맞추겠지만 농도에서는 그거는 딱히 안 되지. 또 연소하면 열도 발생하니까 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지만 이건 안 되는 케이스 얘기했던 거야. 그럼 이거는 뭐를 또 우리가 하면은 가능할까? 말 그대로 섞는 거, 물에다 녹이는 거, 이런 것들 뭐 발열 흡열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부피 크기에 안 변하잖아. 오차범위 이내잖아. 알겠지? 근데 처음부터 막 끓여가지고 실험하거나 냉각해서 실험하거나 이럴 때는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럴 때 쓰는 온도가 실제 있어요. 몰랄 농도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너희 수시 논술 위해서 알려줄게. 화투에 나오는 내용이고 너희가 3학년 때 화투할 수도 있겠지만 자, 몰랄농도는 스몰 m으로 표현을 하고 얘는 분모가 바뀌어요. 용매의 질량으로 바뀌어. 우리 용해도도 물 100g에 이렇게 딱 정을 내렸지. 물 100g에 녹아 들어가는 용질의 양 딱 정했잖아. 얘도 용매 1kg라고 딱 정한 거야. 그럼 용매의 질량이니까 부피나 이런 거에 따라 온도에 따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일정량의 물에 녹아 들어가는 양 이렇게 내린 거니까. 알겠어요? 용해도는 녹아 들어가는 양만 잰 거라면 몰랄농도는 그때의 농도를 잰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용매의 질량 기본 단위 킬로그램 해주시고 이제 분자에 용질의 몰수를 해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끓이거나 냉각시키거나 할 때 쓸 수 있다. 이건 그냥 알쓸신잡으로만 알아두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특징 본문 이어서 가시면 몰농도가 만약에 같아. 몰농도가 같다면 부피가 똑같다면 용질수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 왜일까요? 자, 여기 동그라미 3번을 봐봐. 몰농도와 부피를 알면 몰수를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몰농도를 나타내는 기호가 뭐라고 했죠? M이라고 했죠? 자, 라지 M이라고 했고 얘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부피는 볼륨이니까 V로 표현을 해. 몰수는 N으로 표현을 해. 넘버 해서. 그러면 양변에 V를 곱해봐요. 어떻게 돼?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지. 따라서 이거 여기다 적어놓을 거야. 용질의 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입자의 수, 즉 몰수는 뭐 곱하기 뭐다? 몰농도 곱하기 부피다. 이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니까 이거 반드시 이해하세요. 알겠어요? 알겠냐고. 자, 그래서 여기 동화교과서에만 나온다는 요 내용 일단 위에 보시면 몰농도 똑같고 부피가 똑같아. 그러면 0.1 몰농도 곱하기 50 그대로 하면 돼, 안 돼? 리터로 곱해야 몰수 나온다. 0.05 리터 해주면은 0.005몰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주연아 그거보다는 펴도 돼. 펴서 그냥 손으로 잡고 있어. 한쪽 끝을. 그리고 만약에 부피가 달라. 그러면 절반만큼 있으면 당연히 몰수도 절반만큼 있겠죠? 이거는 용질의 종류랑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너희가 앞으로 몰수를 비교할 때 우리가 임의로 숫자가 정확히 나오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누구가 A 몰농도 200ml가 있고 누구는 B 몰농도 100ml가 있어. 그럼 여기에 이제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고 쳐봐 용질이. 그럼 얘는 몇 몰 있는 거야? 그러니까 A 대 B의 몰수를 물어봤어. 비율로 물어봤으니까 리터로 굳이 바꿀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몇 대 몇 있는 거야? 2A 대 B몰 이렇게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정확하게 몇 몰 있냐 물었을 때는 리터로 바꿔야겠지만 비율을 물었으니까 굳이 호환할 필요 없어. 알겠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돼. 이 정도 센스는 장착하자 우리.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내용 조금 더 보자. 자, 이번에는 황산고리 수용액이라는 것을 만들 거래. 근데 몇 몰농도래? 0.1 몰농도 황산고리 수용액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즉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수용액을 만들겠다 이거야. 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거 기억해. 입자수 즉 몰수는 뭐 곱하기 뭐다? 몰농도 곱하기 부피다. 즉 N은 MV. 요거.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0.1 몰농도짜리 만들 건데 쭉 읽다 보면은 1리터짜리로 만들 거래. 그럼 몇 몰 필요해? 0.1 몰농도 곱하기 1리터니까 0.1몰 필요한 거야. 그럼 이거 순서 문제 나오거든요. 보세요. 자, 가장 먼저 뭐 해? 내가 넣고자 하는 황산구리. 근데 황산구리는 일반적으로 물 분자 5개랑 결합해 있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수화물이다라고 불러. 오수화물의 형태로 존재해서 이게 0.1몰 필요하다 했잖아. 이 0.1몰의 질량을 먼저 재야 돼. 내가 필요한 용질의 질량을 먼저 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커에다가 먼저 담아서 먼저 증류수에 부어야 되는데 내가 원래 정확한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뭐라 부르냐면 표준 용액이다라고 불러. 표준 용액. 알겠어? 그래서 지금 0.1 몰농도라는 것도 내가 정확히 농도 알고 있잖아. 그래서 적어놔 이것도. 표준 용액은 이거 어차피 화학원에 뒤에 나와.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 그럼 우리 이 표준 용액을 지금 제조하겠다 이거야. 정확한 용액의 농도를. 물론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100%는 아니겠지만. 자, 그때 필요한 기구가 뭐냐면 왼쪽에 나오는 부피 플라스크예요. 부피 플라스크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랑 달라. 둥근 바닥 플라스크는 아예 밑에가 9예요. 스탠드에 매달아 쓰는 거고 얘는 쌤 바닥 둥근데요? 안 돼. 알겠지? 왜 이름이 부피 플라스크냐? 다른 말로 매스 플라스크거든? 정확한 부피만큼 만들겠다 이거야. 얘는 눈금이 몇 개야? 하나죠. 우리가 눈금 여러 개인 거 일반적으로 매스 실린더나 비커나 삼각 플라스크나 다 눈금 여러 개였지. 그거는 뭐 하기 위한 거야? 그 용액의 부피를 측정하기 위한 거야. 이건 정확한 부피만큼 만들기 위한 거야. 느낌의 차이를 알겠어? 비커는 넣다 보니 그만큼 된 거고. 알겠어요? 붓다 보니 이 눈금이니까 읽으면 되는 거고 얘는 아니야. 이만큼 딱 만드는 거야. 눈금 선까지. 그럼 내가 0.1 몰농도짜리 1리터를 딱 만들 거니까 어디다 만드는 거야? 표준 용액은 부피 플라스크에 만드는 거야. 보통 0.5리터, 500ml나 1리터 두 가지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에다 넣을 거야. 근데 시작을 봐봐. 그림 봐봐. 먼저 측정했고 비커에다 먼저 녹인 다음에 이거 지금 구리 이온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 보이죠? 자, 여기다 녹인 다음에 넣었어. 그 이유가 뭘까? 재자마자 가루를 여기다 넣지 않고 녹여서 삼각 플라스크에 넣은 이유는 당연히 가루채로 넣다 보면은 분진이 날리죠? 손실돼요? 측정하자마자 물에 녹이는 게 가장 베스트야. 알겠지? 원래는 여기도 생략된 게 원래 웨이페이퍼라고 해가지고 종이 위에다가 해서 종이로 부어서 녹이는 건데 이건 비커째로 0점 잡아서 한 거야. 이게 더 오차는 적어. 종이에 남아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비커 먼저 저울에 올려놓고 0점 조절 맞춘 다음에 내가 필요한 만큼 눈금 딱 올라가면 스탑. 알겠지?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0.1몰 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저울의 오차 범위. 저울이 아무리 0.000001까지 재더라도 실험실에서 하는 거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 재거든? 근데도 정확하게 못 재. 알겠지? 어쨌든 이렇게 녹인 다음에 부었어. 근데 이 비커 내부에도 잔여물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비커를 한 3-4번, 증류수를 비커 여러 번 씻어. 그리고 넣어줘. 그래도 비커는 커봤자 200ml이기 때문에 몇 번 부어봤자 1리터까지 차 안 차? 안 차겠지. 그렇다고 증류수 콸콸콸 틀어대면 눈금 넘어가겠죠.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어떻게 하냐? 스포이드 있는 거 보여? 또는 밑에 씻기병이라고 해가지고 케찹병까지 생겼지만 끝이 굉장히 가늘어요. 가는 물줄기가 쭉 이어져서 나오는 거야. 스포이드는 나름 두껍다. 스포이드보다 얇은 게 뭐야? 피펫. 실제 피펫 쓰고 마이크로 피펫 이런 것도 있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가면서 눈금 맞춰주는 거야. 알겠지? 식기병으로 가늘게 하다가 정말 식기병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싶으면 한 방울 한 방울. 근데 이것도 오차범위 있을 수 있는 게 이 눈금선의 두께. 그치? 두께 중간에 맞출지 아래 맞출지 위에 맞출지 이런 게 이제 측정 오차라고 나오는 거라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쌤이 살면서 표준 용액을 실험실에서 10,000번도 넘게 만들었거든. 정말 뻥 아니고 실험실 생활 6년 넘게 하고 대학원을 6년, 대학교 4년 내내 실험을 했으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겠냐. 근데 난 정확한 1리터 0.1 몰농도짜리 아마 당연히 못 만들었을 거야. 로또보다 어려운 거야. 로또는 맞출 수가 있잖아. 얘는 맞출 수가 없잖아. 알겠지? 확인도 불가능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쉐끼 섞어주고 나면은 이제 만들어진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증류수 1리터에다가 0.1몰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전체 부피가 1리터보다 커져요. 전체 용액의 부피를 1리터로 맞춰야 돼. 용액의 부피. 애들 제일 많이 내신에서 낚이는 게 보기에서 용액을 용매로 바꿔놔. 몰농도는 용매 1리터에 녹인 거다. 응, 맞아요. 1리터. 근데 그 매라는 한 글자를 안 보이고 이제 틀린 경우가 많거든. 이따 완자 풀 때도 나와요.
아무튼 이런 거 주의하시고 순서, 실험 내용, 실험 관련된 거 반드시 나오니까 알아둬야 돼. 근데 실험이 제조 순서 묻는 거 나오면은 그나마 감지덕지.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이제 울릉도에 응용 나오는데 그거랑 섞어서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뭐냐? 미리 얘기하는데 우리 너희 딸기청, 매실 엑기스 타 먹어봤지? 아니면 유자차 안 먹어봤어? 차 안 먹어봤어? 차? 코코아에 물을 적당히 넣어야 되지. 그지? 넣으라는 용량대로 넣어야 되지. 근데 너가 그 눈금을 넘어갔어. 어때? 겁나 싱거워. 그럼 너가 물을 덜 넣었어. 어때? 너무 달아. 이런 식으로 덜 넣은 거는 농축이 된 거야. 물이 증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농축. 물을 더 넣은 거는 희석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너가 물을 덜 넣건 더 넣건 그 안에 들어있는 코코아의 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코코아의 입자의 개수도 안 바뀌지. 전체 용액의 부피만 바뀌는 거지. 그 전체 용액의 부피가 몇 미리에 맞췄냐에 따라서 진할 수도 있고 연할 수도 있는 거지. 농도가 부피가 커지면 농도는 묽어지는 거고 부피가 작아지면 농도는 진해지는 거지. 그게 바로 요 공식으로 생각하면 돼. 입자수 어차피 똑같잖아. 근데 부피를 늘렸네? 뭘 더 벗네? 그럼 물 농도는 그만큼 N빵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매실 원액 같은 거 사면 10배로 희석시켜 드세요 라고 하거든? 그럼 물을 만약에 매실 액기스를 한 스푼 넣는다면 물을 9스푼 해서 총 부피를 10배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겠지. 똑같은 부피를 한다면 10배 희석이니까 전체 부피가 10배 희석이라는 건 10분의 1배의 농도가 되라는 거니까 그럼 부피를 10배로 만들어줘라잖아.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액을 타가지고 뭐 카페에서 팔기도 하고 집에서 마시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 내용들이 이제 나올 건데 그게 바로 실험이랑 접목시켜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거 다 쌤이 문제 풀면서 해줄 테니까 이런 걸로 잡아볼게 그거는. 자, 일단 여기 이제 농도의 변환과 용액의 희석과 혼합이라고 나오는데 이 뒷장 먼저 가봐. 47페이지. 희석과 혼합 먼저 가보자. 방금 쌤 했던 얘기들. 아, 47은 똑같구나. 뒷페이지가 뒷 내용이구나. 미안. 2번. 희석이 이제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코코아에다가 물 더 넣은 거라 생각하세요. 코코아에다가 가루 한 팩 넣고 원래 물 100ml 넣으라고 했는데 내가 맘대로 물을 200ml 넣어버린 거지. 그러면 밍밍하죠? 자, 어떤 용액에 증류수를 가해서 물을 가한다는 묽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희석을 하면은 부피와 몰농도는 달라지지만 중요한 건 뭐다?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알겠지? 희석이건 농축이건 알겠어요? 희석이건 농축이건 농축은 뭐라고 하면 돼? 물을 증발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지? 증류수를 가해서 용액 희석하든지 증발을 시켜서 물을 빼든지 절대로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처음에 이제 몰 농도였던 용액이 V리터가 있어.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몰수 어떻게 표현해? 우리 몰수? 여기 있는 몰수는 MV라고 할 수 있어. 자, 여기에 들어있는 몰수는 새로운 부피 그리고 새로운 몰농도 곱한 값인데 증류수를 만약에 내가 뭐 몇만큼 더했으면은 이 V'은 몇만큼 더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고 뭐 200ml였는데 100ml 더했다면 300ml라 대입하면 되는 거겠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공식 나와요. MV는 M'V'. 근데 쌤은 보통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번 용액, 2번 용액이라고 해서 M1V1은 M2V2라고 앞으로 풀이할 때 많이 표현을 할 거거든. 아, 이게 같은 표현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1, 2가 쉽지 프라임은 세 글자잖아. 그치? 자, 그래서 밑에 예시를 봐봐. 0.1 몰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에 물을 추가했어. 그랬더니 0.01 몰농도짜리가 0.5리터가 됐대. 그러면 물을 얼만큼 추가했건 뭐건 어쨌든 여기에 들어있던 몰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면 초반에 있던 0.1 몰농도 곱하기 곱하기 부피나
물을 첨가해서 0.05리터가 돼서 물킨 거나 물수는 똑같지? 이거 뭐 나눗셈하고 있을 거니? 아니지. 농도가 몇 분의 몇 됐어? 10분의 1 됐잖아. 그럼 부피가 몇 배 된 거야? 10배. 10배 돼서 0.05리터니까 원래는 0.05리터였겠지? 안 되면 계산하면 돼. 알겠어요? 만약에 둘 다 밀리로 나왔어. 굳이 리터로 바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도 밀리리터고 얘도 밀리리터니까 소가 되잖아, 단위는. 알겠어? 이해됐어? 자, 여기는 이제 다소 간단한 얘기. 여기까지 됐으면 돼. 여기 완벽하게 이해됐으면 오케이? 넘어가도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혼합용액의 몰농도. 혼합용액 몰농도 너희 이거 똑같이 소금물 생각하세요. 여기 위에 희석기나 농축도 너희 소금물처럼 보면 돼. 우리 소금물 증발시켜도 소금의 양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너희 소금물 섞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과거로 한 번만 가볼까? 자, 5%짜리 소금물 200g이랑 10%짜리 소금물 300g이 있어. 혼합했네. 이거 우리 어떻게 구해? 몇 퍼센트인지 어떻게 구해? 일단 두 개 더 했으니까 몇 g이야? 500g인 건 알겠어. 근데 뭐 해야 돼? 퍼센트 구하려면 전체 소금의 질량부터 구했지? 아니야? 맞잖아? 여기 몇 그램? 200 곱하기 100분의 5 하니까 그치? 10g 있어요. 여기는 300 곱하기 100분의 10 하니까 30g 있어요. 두 개 더 몇 그램? 40%의 소금이 500g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 500분의 40 곱하기 100 해주면 나오는 거지? 8% 이렇게 했었지? 맞나요? 기억나지? 하면 안 돼. 이걸 토대로 똑같이 가면 돼. 여기 소금의 양, 여기 소금의 양 더해서 전체로 나눴듯이 여기 몰수 더해서 전체 부피로 나누면 돼. 자, 그럼 1번 용액의 몰수 구해볼까? 몰농도 곱하기 부피, MV. 2번 용액의 몰수, 몰농도 곱하기 부피, M', V'. 자, 두 개를 그냥 섞어서 물을 부었던 최종 부피는 V2'이죠? 최종 몰농도 M2' 있고, 그럼 여기서의 몰수는 M2', V2'인데 이 몰수 어디서 왔어? 앞에 두 개 몰수 섞은 거잖아. 그래서 이 공식 성립하는 거야. 즉, 프라임이 너무 많아. M1, V1 플러스 M2, V2는 최종 MV다. 근데 전체 부피가 몇이 되게 맞췄다라고 할 수도 있고 물을 부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 끝까지 잘 읽어야 돼. 섞어서 1리터로 맞출 수도 있는 거야. 300과 200을 섞어서 1kg 만들 수 있어. 알겠지? 이해되나요? 그럼 밑에 예시를 봐봐요. 1 몰농도 300ml와 2 몰농도 200ml 섞어서 전체 부피 500이 됐대. 자, 리터로 바꿔 말아. 바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식 보세요. 여기 1 곱하기 300 플러스 2 곱하기 200을 뭘로 나누라? 전체 부피 500이 되게 나누라. 알겠니?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쉬워.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가 혼합 용액 예제 중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용액에 직접 용지를 추가하는 유형도 있어. 그럴 수 있겠지. 소금을 더 넣는다 있을 수 있잖아. 그때는 반드시 리터로 바꿔줘야 돼. 왜? 단위가 안 맞아. 밀리터 해버리면. 알겠니? 몇 그램 넣는다라고 했으면 그 몰수를 바꾼 다음에 그리고 혹시 부피 바뀌면은 그 부피 바뀐 대로 가고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넣었으면 그냥 그대로 해주면 돼. 알겠어? 요건 이따 또 예시 나오면 한번 봐줄게. 있나? 지금 찾아보자. 아우 아파. 감기 조심하려면 되겠다. 목이 찢어질 것 같단다.
안 보여. 그리고 풀다 보면 되게 의욕이 많이 돼가지고 당장은 눈에 띄는 예제가 없긴 하네. 아, 얘들아 53페이지에 14번 봐봐. 이거는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유형이긴 한데 혼합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자, 간은 일단 10% NaOH 10g이죠? 몰롱도는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뭐 해야 돼? 적어도 여기 몇 그램 있는지 뭐 이런 거 봐줘야겠지. 그럼 NaOH 몇 그램 있어? 1g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가의 수용액 4g만 가져왔다 이거야. 4g. 여기 4g에다가 증류수 넣어서 0.1몰롱짜리 또 X밀리 만들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굳이 어렵게 가지 마. 쌤 1g 있었는데 10분의 4니까 1 곱하기 10분의 4. 0.4g만 가져왔나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애시당초 이 4g조차도 몇 퍼센트야? 10%야. 그럼 4g짜리의 10%면 이 안에 NaOH 몇 그램? 이만 해도 0.4g이다 이런 거 알 수 있잖아. 이 NaOH 0.4g을 이용해서 X밀이 만들었더니 0.1 몰롱도가 되더라 요거잖아. 근데 이런 거 할 때 이제 주의할 거 이거 뭘로 바꿔야 돼 무조건? 리터. 그러면 1000분의 X 리터겠지? 1000분의 X 리터 분의 이거 몰수로 바꾸면 화학식량 40이니까 40분의 0.4 즉 100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 약분해서 이거 10분의 X 되겠지? 여기선 이런 번분수가 많기 때문에 너희의 계산력이 굉장히 중요해. 계산 산수, 연산. 알겠어? 헷갈리면 좌우 막 분모, 분자가 바뀌게 나온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X분의 12. 몇인 거야? 0.1 몰롱도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럼 우리 X는 100ml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여기다 좀 가해서 1g이니까 얘는 40분의 1몰이구나. 뭐 이렇게 뭐 질량에 대한 거랑 갑자기 몰롱도랑 막 이렇게 섞어서 나오기도 한다는 거. 근데 쌤이 아까 원하는 거는 조금 나오지는 않았는데 추가로 막 용질 넣고 하는 거 그건 우리 기출피 가다 보면 문제 유형 나올 거니까 일단은 유형은 그때 가서 보시고 일단 단위 변환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얘들아. 이제 라스트 1번 47페이지 라스트 1번 퍼센트 농도와 몰롱도의 변환. 이게 몰롱도 유형에서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유형이야. 일반적으로 농도는 이제 화학 반응식이랑 같이 접목시켜 나올 거지만 단독 유형으로 나올 때는 가장 어려운 게 뭐다? 요 유형. 밀도 관련된 거 나올 때. 왜냐면 퍼센트는 뭐예요 얘들아? 질량이죠. 몰롱도는 부피야. 두 개를 단위를 변환하려면 당연히 부피랑 질량을 바꿔줘야 되니까 밀도가 필요하겠지? 문제에서 밀도를 D라고 주어주던지 숫자로 주어줄 거야. 그래서 이 농도 변환을 위해서는 문제에서 반드시 밀도가 주어질 거다. 자, 퍼센트를 몰롱도로 바꿔볼게. 화학식량이 X인 용질에 녹아있는 A% 수용의 농도가 일단 D. 근데 변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말해줄게. 무조건 용액의 부피를 1리터로 가정해라. 이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퍼센트에서 몰로 바꾸건 몰에서 퍼센트로 바꾸건 무조건 용액의 부피 1리터에서 시작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봐봐. 밀도가 D 그램 퍼 밀리리터인 수용액이 있어. 자, 시작을 봐봐. 양쪽 다 지금 1리터의 질량을 구한다부터 시작했죠? 뭐에서 뭘로 바꾸건? 무조건 1리터를 바꾸세요. 자, 부피 곱하기 뭐가? 밀도가 질량이니까 1리터를 1000ml라고 해서 우린 1000dg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A%니까
1000D 곱하기 100분의 A면 약분해서 10AD g이 되겠지. 근데 화학식량이 X니까 10AD를 X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오겠죠? 그럼 1리터 중에 몰수 나왔으니까 바로 몰로도 나오는 거야. 너무 간단하지? 자, 그럼 이번에 몰농도를 퍼센트로 바꿔볼게. 화학식량이 X고 비몰농도고요. 밀도가 D예요. 자, 1리터니까 얘도 몇 디그램? 1000디그램이야. 1000디그램이고 1리터 속에 비몰농도니까 몇 몰로가 있어? 비몰로가 있죠? 근데 화학식량이 X이기 때문에 몇 그램이야, 용질은? BXg이지.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1000D분의 BX 곱하기 100 해주면 바로 나오는 거야. 보여? 여기 한번 이해해봐, 펴가지고. 나 학교에서 밀도 얘기 안 했으면 안 나올 수도 있어, 여기는. 자, 여기가 이해됐으면 얘들아 59페이지 10번을 한번 풀어봐. 59페이지 10번. 단위 변환이 이해가 됐다 하면은 59페이지 10번. 아, 미안해. 53페이지 16번 먼저 하자. 이게 조금 더 쉽겠다. 53페이지 16번.
다 했어? 풀고 있어? 어. 같이 볼까? 생각보다 어려워하네. 자, 여기 16번을 보시면 용액의 질량, 그리고 용액의 부피, 그리고 용질의 질량, 용액의 밀도가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야. 똑같은 X 수용액에 대해서 200ml야. 거기에 98g을 더 넣었더니 퍼센트 농도가 Y래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너희가 200ml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에 대해서는 한번 구해봤니? 얘들아, 500ml에 15g이면 아까 앞에서 쌤이 해줬잖아. 10g에 1g 있으면 4g이면 0.4는 거 했잖아. 비율이잖아. 500ml 속에 15g 있으면 200ml 속엔 용질 얼마큼 있겠어? 용질 6g 있겠지.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이미 너희가 위에서 X를 구할 생각 혹시 해봤어? X 구한 사람 있어? 왜 안 구해? 화학식량도 나와 있는데. X는 몇이겠어요? 부피 0.5L 분의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거 몇이야? 4분의 1이잖아. 이거 분수 어려우면 2분의 1로 바꿔서 해. 그러면 몰농도 몇이야? 0.5 몰농도예요. 알겠어요? 0.5 몰농도 200ml다 라고만 하더라도 0.5 곱하기 0.2 하면은 몇 몰? 0.1몰이잖아. 0.1몰에 60g이니까 6g 이렇게. 근데 굳이 이렇게 먼 길 돌아올 필요 있어요? 우리 어차피 퍼센트 농도 구할 건데 없어요. 그냥 500에 15g이니까 200이면 6g 비율로 가. 이해됐어, 주연이? 재빈이 알겠어? 자, 그러면 용질 6g이 있고 그러면 증류수 98g을 더 넣었대. 그럼 여기에 중요한 건 뭐야? 이 용액이 원래 몇 g이었는지가 중요하지. 근데 밀도 나와 있잖아. 101이죠. 아, 1.01. 그럼 1.01 곱하기 200이니까 202겠죠. 용질 6g 있고 용액은 몇 g이야? 202g이었던 거야. 여기다가 98g 더 넣었더니 최종 수용액은 300g 이겠죠. 속에 몇 g? 용질은 6g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이거는? 300 곱하기 100분의 y 한 개 6. 뭐 이렇게 써줘도 되고 300분의 6 곱하기 100을 되겠고 그럼 y는 몇이에요? 2. 알겠어? 그럼 따라서 y는 2다. 그리고 아까 x 구했던 거랑 해서 답은 나올 수 있는 거겠지. 어제 답 구하려고 하면 x를 구하긴 했었겠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퍼센트 농도 구할 때는 이렇게. 알겠어? 이거는 그냥 쌤이 풀이해준 거니까 너희 이따가 문제 풀 때만 다시 해봐봐. 조금 쉬었다가 개념 확인부터 해서 이제 문풀로 진도는 여기까지가 마무리야. 너희 시험 범위가. 알겠죠? 이제 계속해서 문제 연습한다 생각하면 돼.
지민이 지난주에 클리닉 왜 안 왔어? 아, 미리 통만 해줘. 쌤은 안 와도 상관없는데 밑에서 물어봐. 주연아, 이번 주 어차피 너 왔었고, 뭐 이번 주부터 해도 되고 클리닉 이제 일요일부터 해도 되거든. 근데 너 일요일에 스케줄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어? 원래 너 학원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어? 학원 원래 있다 하지 않았어? 아, 그래? 그럼 이거 클리닉 하러 와도 안 힘들어? 편하긴 하지. 그러니까 일요일도 너가 만약에 가서 클리닉보다 약간 자습하다가 질문하는 약간 이런 용도로 일요일에 아무것도 없으면 집에서 공부해? 잘 안 될 거 아니야. 시험 기간이니까. 쌤이 여기서 이제 1시부터 3시 특강을 하거든. 그 앞뒤로 질문 받아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빈 강의실에서 하다가 쌤이 뭐 너 편한 뭐 큰 강의실에서 원래 모여놓고 하라고 하는데 너 혼자 단독으로 있고 싶다 하면 여기 5층 빈 강의실 있어도 되고 아니면 원래 그냥 4층 대강의실 쓰라고 하셨거든. 다른 애들하고 같이 하려면. 근데 어차피 몇 명 없을 거라 일요일은 쌤이랑 같은 층에 있고 싶다 하면 5층 써도 되거든. 만약에 오게 되면은 일요일 하고 싶다 하면은 뭐 1시에서 3시는 쌤이 수업하면서 왔다 갔다 질문 받아줄 수는 있고 그 앞뒤로 1시간 정도 더 있을 수 있어. 2시간이어도. 그러니까 너가 편하게. 화요일이 아예 안 돼. 화요일에 이제 안 하기로 했어. 월수 일로 바꿨어. 쌤이. 너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그치? 그치. 거리도 멀고. 그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싸리 와서 여기서 자습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괜찮고 여기 와서 자습실처럼 쓰는 데도 있으니까 스카 돈 내고 쓰느니 일요일 어째 비어 있어서 빈 강의실 그냥 와서 공부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올만하기도 한 거리인데 아니면 숙제를 미리 해놓고 질문만 딱 하고 가고 이래도 되니까 그러려면 그냥 수업 오늘 너 어째 수업 오니까 오늘 마치고 뭐 질문한다든지 지난주 거를 아니면 오늘 수업하기 전에 좀 와서 한다든지 뭐 이래도 상관없는데 너가 편한 대로 해. 알겠지? 집이나 앞에 거 막 너 수업 늦게 합류해가지고 인강 들어서 했던 것들 따로 뭐 케어 안 해도 되겠어? 괜찮아? 지금 따라오는데 별로 지장 없어? 너도 일요일에 와서 추가 클리닉 좀 할래? 너 원하면은 받으려고 했으면 좋겠어? 너 토요일, 일요일 스케줄 어떻게 되는데 너는? 너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 오기 가까운 거리야? 이번 주부터 아니면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그냥 그러면 카톡에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1시에서 3시 수업이니까 그 앞뒤로 그냥 쭉 와 있어도 되고 쌤 수업일 때도 와서 문제 풀다가 질문해도 되는 거니까 알겠지? 자 이제 인나서 여기 이제 개념 확인 문제 먼저 일단 채워보고 대표 자료 분석으로 연습 한번 해볼 거야. 우리 대표 자료 분석 1번은 그때 하면서 했었을 거야. 왼쪽 거는. 일단 개념 확인부터 채워보자.
여기 핵심 체크는 간단하죠. 퍼센트 농도는 뭐야? 용액의 질량 들어가주면 되고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들어가주면 되는 거지. 됐어? 자, 1번에 퍼센트 농도는 용매가 아니라 용액이기 때문에 1번에 X야. 이런 거 낚이면 안 된다 했어요. 알겠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거야. 자연스럽게 낚여. 자연스럽게. 그런 거를 내신에서는 노리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봐줘야 돼. 그래서 X55X. 4번에는 용질의 양은 절대 안 변하기 때문에 X죠. 2번에 1번은 20, 2번에 17.5. 3번에 1번은 1몰 농도, 2번에 3몰 농도, 3번에 2몰 농도. 그 다음 4번에 8.4, 그 다음 부피 플라스크. 5번에 순서대로 X55. 틀린 거 고치고 질문해봐.
자, 다 고쳤지? 주연이 다 됐어? 그럼 대표자료 분석은 같이 보자. 자, 지금 물농도, 특정한 물농도의 수용액을 만들 거야. 이거 표준용액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기구의 이름 뭐였다? 1리터에 부피 플라스크. 그죠? 기억에 부피 플라스크 넣어주면 되겠지. 1번. 자, 그리고 2번. 실험 과정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질량 먼저 재라 했죠? 질량 먼저 재서 녹이는 게 가장 먼저야. 다. 그리고 일단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주고 가. 그 다음 섞어주는 거니까 나가 되겠지? 순서는 다가 나 많이 생략된 과정이긴 해요. 얘는. 그 다음 3번. 필요한 포도당 X. 0.1 몰농도 1리터잖아 얘들아. 나 몇 몰 필요해? 0.1몰 필요하지? 포도당 180이야 분자량. 그럼 곱하기 180 해주면 몇 그램? 18g. 자, 그럼 4번에 OX. 1번. 만약에 남은 비커를 씻지 않았어. 헹궈서 넣지 않았으면은 용질이 손실이 나겠지. 그럼 몰농도는 더 작아진다가 맞겠죠? 그리고 증류수 1리터에다가 넣었어. 그럼 오히려 부피가 커진다 했지? 그럼 몰농도는 0.1보다 어때? 얘들아 증류수 1리터에다 넣어주면 부피가 1리터보다 커진다니까? 용액의 부피가 1리터보다 커지면 오히려 몰농도는 작아져야지. 알겠어? 그 다음에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인데 만약에 200ml야. 그럼 몇 리터예요? 0.2리터니까 0.1 곱하기 0.2 하면은 0.02몰 맞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포도당 9g이야. 9g은 몇 몰이야? 180 나눠주면 20분의 1몰이에요. 그러면 0.1 몰농도래. 그때 부피는 몇이냐? 자, 20분의 1몰이면 0.05몰이야. 0.1 몰농도 200ml면 0.02몰이야. 같아요? 다르죠? X예요.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이 100ml인데 부피가 1리터가 됐대. 부피 10배 됐으니까 농도 몇 배 되면 돼? 에이! 부피가 10배인데 그치? 10분의 1배니까 0.01. 그래서 동그라미 되겠지? 알겠어요? 4번에 2번? 증류수 1리터면 부피가 1리터보다 커질 거 아니야. 용액을 1리터로 맞춰야지, 현진아. 이게 아까 쌤이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물을 절대 나중에 넣는 게 아니라 용액의 전체 부피를 1로 맞추라고. 물에다가 뭔가 더 넣으면 부피는 살짝 늘어나요. 그동안 중등에서는 안 늘어난다고 했던 건 오차 범위 이내에서 얘기한 건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용액의 부피가 1보다 커지는 거다. 오케이? 우리 내신 만점 문제 1번부터 숙제였었지 얘들아? 지지난번 숙제예요. 이거 13번까지 하는 거. 다 돼 있니? 자, 그럼 지금 이제 14번부터 남은 시간 14번부터 문제 풀 수 있는 데까지 일단 풀어볼 거야. 22번까지. 그리고 얘들아 숙제 체크 먼저 하자. 숙제는 일단 완자 우리 여기 53부터 지금 할 건데 여기 이제 남은 부분이랑 여기 중단한 마무리 있죠. 뒤에 넘기다 보면은 중단한 마무리까지 하면 돼. 59페이지. 수능 실전은 다음 주에 쌤이랑 같이 할 거야. 그리고 얘들 기출픽 4강. 4강이 몰롱도거든. 4강 해오면 돼요. 몇 장 안 돼요. 몇 장 안 내주는 이유는 앞에 거 못한 거 있으면 하라는 여유를 주는 거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출픽에 있던 문제, 심화 문제랑 우리 이제 내신 대비 교재 제작 나올 거거든. 그걸로 같이 하자. 그럼 이제 여기 완자 내신 만점 53페이지부터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한 페이지 하고 답 맞추고 하면 끝나겠다.
다 했어요? 일단 그 페이지까지 하면 돼. 말 그대로 100g과 500ml. 각각 다른 수용액 두 개잖아. 가 하나, 나 하나. (1g에) (1ml)예요. 밑에 그 밀도 주어졌는데요. 문제 보기에 밀도 줬잖아요. 그죠? 재빈이도 다 했어? 18번? 일단 17번까지 답 좀 맞추고 쌤이 불러줄게. 18번 같이 해줄게. 14에 1번은 40분의 1몰, 2번에 100, 15번에 4번, 16번에 3번, 17번에 2번까지. 자, 18번 같이 보고 마무리하자. 자, 일단 이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거, 아니 이거 17번, 이거 18번. 여기 지금 두 가지 수용이 나와 있죠? 이거 어렵지 않은데? 시킨 대로 가. 100g짜리 15%잖아. 그러면 요소질량 몇 g이야? 15g. 그대로 바로 나오고. 이 똑같이 15g이잖아. 그럼 몇 몰이야? 분자는 60이니까 4분의 1몰이잖아. 여기까지 됐어? 둘 다? 넌 풀었고. 자, 그러면 이게 몇에 있어? 0.5리터에 있대잖아요. 그럼 X는 4분의 1몰을 2분의 1리터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몇? 2분의 1. 0.5 울릉도지? 맞아요? 자, 그러면 X는 0.5다. 가의 몰롱도는 5X보다 크다. 일단 계산할 필요 없어. 일단 가 봐봐. 이거만 밀도만이라도 봐봐. 이게 몇 밀이야? 100밀이잖아. 100밀보다 크잖아. 그럼 100밀보다 이 구동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지. 왜냐면 밀도를 나눴잖아. 1보다 큰 값으로 나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값은 작아지는 거겠지. 알겠어? 자, 그래서 얘는 이게 100ml보다 오히려 더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부피가 정확하게 5분의 1이야? 아니면 부피가 5분의 1보다 더 작아? 5분의 1보다 더 작지? 그러면 같은 양의 몰수가 들어있는데 분모가 5분의 1보다 더 작으면 오히려 몰롱도도 5배보다 더 커지는 게 맞겠지? 그래서 요거 알 수 있는 거야. 그냥 크다 적다로. 알겠어? 자, 그리고 가와 나를 혼합했어. 가와 나를 혼합했으면 전체가 몇이에요? 30g이니까 0.5몰인데 어쨌든 부피가 1리터래.
그럼 얘는 0.5다. 그럼 아까 x랑 똑같지? 따라서 지금까지. 이 니은 보기가 조금 관건이었죠? 크다 작다.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할 거고 부지런히 숙제 한번 해보세요.